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고요. 삼양식품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양식품 주가가 조금 쉽니다. 이게 기회일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음식료 가운데 삼양식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저희가 다루면 이제 음식료 다루면서 쭉 펼쳐놓는데 네. 음식료 중에서는 삼양식품만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만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삼양식품이.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질문부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이게 발음이 줄여갖기 하기 너무 어려워갖고요. 데몬 헌터스. K푸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집니다. 그 안에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바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향은? 네. 그래도 일단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된 최근에 냉동김밥도 그렇고 이런 부분 매우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K푸드의 퀄리티, 그다음에 이제 맛, 그다음에 재미 요소 이런 부분이 다 부각되는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K푸드에 관심이 올라왔던 시기도 코로나 이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OTT, 유튜버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 K-팝, K 컨텐츠 등이 인기를 끌고 난 뒤에 이제 K푸드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이제 K 문화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K 컨텐츠는 아니었죠. 여기서 만든 컨텐츠이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도 우리 문화를 많이 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K푸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봐야 될 애니메이션입니다. 관련이 다 되니까요. 긍정적인 거죠. K-팝을 주제로 이렇게 다룬다는 게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장 3분기 실적에 잡힐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우리는 수치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삼양식품은 많이 올랐는데 한 150만 원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조금 쉬고 있는 최근에 그 배경은 주가가 매번 오를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쉬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당장의 이제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1분기보다는 조금 감익이 있었죠. 그래서 한 1200 초반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 우려가 2분기 실적이 1200억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다행히 1200억 숫자는 지켜냈고요. 1분기보다 이제 QOQ 전기 대비 감익을 했다라는 게 이제 최근 주가 조정의 요인이었고 더불어서 그마저도 좀 더 하회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6월달 미국 수출 이후에 7월달 미국 수출이 조금 빠졌습니다. YY로. 그래서 이 부분이 6월에 이제 관세 영향을 대비해서 리스타킹, 재고 보충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6월달 수출이 좀 당겨졌고요. 7월 달에 조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부진했던 건데 다시 이제 8월부터 또 전체 수출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좀 월별 수출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1분기 대비 약했던 2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 등 불확실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터치하고 조금 조정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제 2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밀양 2공장 효과 등 또 기대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을 5,500억을 하고 1,200억을 영업이익을 냈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기대치에 그렇죠. 기대치가 워낙 높고 항상 이제 기대치 대비 우리가 숫자를 보다 보니까요. 그동안 분기마다 거의 대부분 컨센서스를 좀 비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번은 컨센을 소폭 하회하는 숫자가 나온 게 꽤 오랜만이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사실은 삼양식품하고 농심하고 비교하면 농심이 선두주자인데 이미 사실은 주도주가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그게 상당한 근거가 이제 K 컬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공략. 미국 쪽이 또 중요할 텐데 미국은 공장은 없다고요. 농심은 공장이 있는데 삼양은 공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통업체들하고 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판로를 뚫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농심은 이제 미국 공장 이제 1공장, 2공장까지 이제 확보를 했고요. 3공장은 검토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생산으로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서 이제 해외 법인 중심으로 공장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양은 100% 수출.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출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27년도에 중국 1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생산을 시작하는 게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삼양은 일단 국내와 중국 이외에는 모두 이제 수출로 계속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건데 삼양은 이제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 판매 법인을 통해서 이제 현지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분기에 이제 1분기보다 다소 이익이 좀 낮았던 요인도 3분기 밀양 2공장 가동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모션 좀 강화했습니다. 2분기 때 한쪽 할인 등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이제 월마트도 클럽형 채널인 이제 샘스클럽에 입점을 하고요. 코스트코도 기존에 한 250개 매장에서 500개 매장으로 이제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집행한 부분 2분기에 좀 집중된 게 지금 뭐 수출 위주로 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좀 전략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우려였죠. 연초에 25%가 되면 어떡하냐, 15%가 되면 어떡하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15%로 우려 대비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레벨로 정리가 된 점 긍정적이었고 또 현지 공장에 있는 업체들은 또 현지 원재료비 상승, 물류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의 부담을 많이 갖는데 삼양식품은 상대적으로 국내 비용들이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등의 이슈라든지 마케팅비 이슈는 있었지만 원가 단에서의 수익성 괜찮았던 건 오히려 국내 생산 체제가 더 확고하고 이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제 고정비를 커버했던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 잘 되면 또 관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좀 공장을 직접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밀양에는 이 공장 지었다 그러고 현지 공장은 안 짓는 건가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생각이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밀양 2공장을 올해 이제 7월부터 가동을 하고요. 올해 연말 가동률 목표가 한 60에서 70% 정도. 그럼 내년은 100% 이상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27년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와 이제 중국까지는 일단 현지 생산 체제를 가져가고 그 외 지역까지는 이제 수출로 계속 대응할 걸 좀 보고 있는 게 라면이라는 제품 자체가 수출에도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가볍고 물류비가 적게 들고 유통기한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국내 쪽의 캐파 증설 그리고 중국 근거리인 중국 정도까지 확대했다라면 그 두 개 거점을 중심으로 중국은 중국 이외에도 동남아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국내 거점을 가지고 계속 확대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중국 공장 아까 27년에 가동한다. 그쪽에 이제 캐파를 짓고 있는 이런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대요. 또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초코파이도 똑같은 초코파이인데도 한국 상표 찍힌 게 더 맛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밀양 2공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캐파가 이제 증설되면 캐파 증설 효과가 이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수치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기존 캐파 대비 한 30% 정도 캐파 증가 효과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밀양 2공장 효과로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증가폭, 개선폭은 한 10%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20% 30% 더 업사이드 나오는 요인이 밀양 2공장에서 기대가 되고요. 다행인 점은 이제 7월 달 한 달 가동률이 한 25% 정도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계획한 정도 수준의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연말 12월까지 60%에서 70%까지 가동률을 올리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월별로 조금씩 올라오겠죠. 지금 3분기에는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효과가 나올 거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25%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동률이 이제 100%를 넘기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장의 매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욱 위원과 함께 삼양식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이 강세장이잖아요. 기대감이 미스해서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지는 기업들은 사실 기회가 있는 거죠. 삼양식품도 그런 근간으로 보이고요. 삼양식품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원가 부담, 뭐 예를 원재료, 이게 원재료에 또 연동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 전혀 리포트에 없습니다. 그런 뭐 국제 곡물가라든지 뭐 기름도 들어갈 거고 그런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원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까? 다행인 점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글로벌 작황이 양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상이변 얘기를 할 때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기상이변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엘니뇨나 라니냐로 가게 되면 엘니뇨 때는 원당 가격 상승이 나오고요. 네. 라니냐 때는 이제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중립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당, 옥수수 대두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의 이제 가격 상승 우려, 소매까지도요 좀 접어둘 필요가 있는 게 지난해 이제 미국의 작황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 옥수수 소맥 대두로 봤을 때 굿 엑셀런트 등급의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평년 수준을 좀 상회하는 레벨로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좋은 양호한 작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연초부터 지금 곡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하락폭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레깅 타임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는 이제 원가 부담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양식품이 쓰는 원재료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과업체들은 또 일부 코코아라든지 쇼트닝이라든지 그리고 가공식품 업체들은 이제 돈육 육가공의 원료 등 이런 특정 제품들의 가격이 튀다 보니까 원가 부담을 좀 받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소맥, 대두, 밀, 이 원단까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좀 메인 카테고리 제품들은 계속 좀 가격 안정 흐름이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원재료비 부담은 하반기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도 오르고 분위기도 좋고 하는데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던져도 답변하실 수 있는 애널리스트를 모시니까 저희가 좋은 거고요. 관세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 영향도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네. 그죠. 그럼 그 관세 영향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 나갈까요? 어떻게 적응을 할까요? 예를 들면 현지에서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원가를 좀 이익을 좀 줄이는 방안이 있을 거고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실제 현실화됐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관세 영향 관련해서는 네. 회사가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15%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회사는 여기에 맞춰서 가격 인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부터 상반기부터 이제 관세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가격 인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는 중이었고요. 이제 관세가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실제 영향에 따라서 가격 인상폭을 정할 텐데 예상되는 수준은 한 7에서 8% 정도 인상을 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인 점은 이게 B2C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현지에서 한 2,000원 정도 내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7에서 8% 정도의 인상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거든요. 네, 한 200원 언더 정도의 네.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다른 B2B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은 이제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소비재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있고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고려했을 때 한 10%의 가격 차이라면은 경쟁사 제품이 더 싸다고 해서 이동할 만한 니즈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B2C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인상으로 일단 관세 영향을 좀 커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검토 중이어서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엄청난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제품이란 것도 시간이 가면은 그 매력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단일 네네. 제품에. 그런 어떤 불닭볶음면의 어떤 단일 브랜드의 장점이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또 나올 만한 것을 회사가 좀 준비는 하고 있는지. 네. 네, 가장 많이 듣는 네.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원 IP 논란이 있죠. 네. 게임사로 친다면 이제 히트작 하나로 지금 계속 그렇죠.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따른 이제 우려와 기대가 계속 같이 가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 사례로 살펴보게 되면 국내에서 불닭볶음면 출시된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 고성장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18년도입니다. 벌써 7년여 돼가고요. 네. 미국은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 2년 이상 되고 있죠,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히트 제품이었던 과거에 주가를 또 많이 붐업시켰던 제품들이 순하리, 허니버터칩, 짜왕, 맛짬뽕, 네. 진짬뽕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판매가.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부러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성공하는 제품과 스테디로 자리 잡는 제품이 가져가야 될 기간, 저는 일단 1년 이상은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져야 스테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먼저 합격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느냐. 지금
꾸준하게 매년 한 1,500억, 1,6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초중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분들이 계속 섭취, 이제 음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힌 제품이어서 이 세대에 계속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고 이 부분들이 소비자가 되면서 이 일정 수준의 매출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외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특정 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원 IP 논란 중에도 여전히 성장성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성공은 단순히 이게 라면으로서만의 성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나라 라면이 많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끈 배경은 결국 재미 요소, 재미 요소 SNS라고 보고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챌린지화됐고 밈화되면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구매했을 때 단순히 라면을 사는 게 아닙니다. SNS의 컨텐츠를 사는 거거든요. 제품을 사서 구매하게 해서 이제 섭취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이나 이걸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틱톡에 올릴 수도 있고 쇼츠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식품을 사실 처음에 먹게 해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낯선 제품을 값이 싸든 비싸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값이 싸고 1인분 용량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먹고 SNS에 올라오다 보니까 접근성이 쉬워졌던 거죠. 그런 부분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이제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매력도를 느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이 생기면서 스테이로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의 한계에 대한 답은 이제 컬처로 답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는 거죠.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실츠가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문화 컬처가 되면 그 상품의 인기 유통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앞서 이제 다른 증권사들의 목표가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가 준비한 거 표를 한번 주시고요. 김정욱 의원님도 삼양식품은 지금 이제 탑픽이시죠. 다만 목표가는 오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목표가는 지금 그 실적 이후에 다시 이제 리포트 준비 중이어서 리포트 저희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리포트 이후에 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올리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료 내시게 되면 저희도 한번 또 언급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꽤 긴 시간을 가서 얘기하고 여러 질문들을 했던 이유는 삼양식품에 대한 그 전망이 좋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시장 기대치 못 미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했던 거고요. 증권사별로 목표가가 16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나와 있고요. 김정욱 의원은 기존엔 150이었는데요. 새로 리포트를 쓰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얘기 집중적으로 충분히 잘했고요. 또 유통주도 커버하시니까 뒷부분에 조금만 좀 붙여주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면세 쪽은 어떨까요? 호텔 신라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쪽도 좀 기대가 될까요? 면세 같은 경우는 또 여전히 좀 기대 플러스 또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재화 중심의 소비였다면 이제는 컨텐츠 중심의 소비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그다음에 뭐 맛집 탐방, 그리고 뭐 더현대 서울 등 이렇게 쇼핑몰로 가시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이제 트래픽 대비 매출이 못 올라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신세계하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임차료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객수는 증가하는데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항 쪽에서의 이제 적자, 이게 전체 면세 수익성의 좀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호텔신라보다는 면세 쪽에서 좀 턴어라운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현대백화점입니다. 인천공항 쪽의 임차료 협상을 기존에 이제 잘 이뤄내서 저가의 입찰을 잘 받았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고 또 올해 초에 발표한 게 시내 면세점의 이제 구조 개선. 그래서 시내 면세점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센터점 이외에는 모두 정리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빠르면 3분기부터도 이제 실적이 면세 쪽에서 BEP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세 쪽은 오히려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하반기에 더 두드러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여쭤봤는데 이제 면세 얘기하면서 현대백화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은 연말까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그 현대백화점은 면세 이유와 함께 기본적인 또 유통 쪽의 실적도 고려를 해야 될 거잖아요.
면세 쪽 이외에도 이제 백화점하고 진우스를 들 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황이 아직까지는 그 기존 매출 기준으로 매출 성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예. 소폭의 감소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제 수익성 관리 일환으로 비용 통제를 잘 하고 있고요. 뭐 광고 선전비, 장식비, 마케팅비 등 많이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안 좋은 백화점 업황 대비 좀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게 또 현대백화점의 특징이었고요. 또 진우스가 미국에서 이제 침대 매트리스 아마존 채널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세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우스도 관세 영향이 있긴 하지만 경쟁사들의 주 부재료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더 크리티컬하거든요. 상대적인 매력도로 인해서 미국 내에 좀 더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의 이제 매트리스 판매도 지금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진우스의 실적 개선도 현대백화점 연결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또 추가적으로는 주주환원까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이 2분기 실적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 보여주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은 좀 방향성이 많이 나뉜 상황인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현대백화점이 아웃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섹터 전반적인 얘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삼양식품 앞서 이제 뭐 토픽 종목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음식료 토픽 가운데 KTNG와 CJ 프레시웨이가 있는데요. KTNG는 뭐 여러 주주와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KTNG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KTNG는 올해 상반기에도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좋았고 지금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 2분기 실적이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2분기 때 해외 담배가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K 열풍이냐?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동 이제 아태 지역에서 이 우리나라 이제 슬림 담배 그리고 캡슐 담배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매출 성장이 3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 인상 그리고 믹스 개선 효과가 20%, 수량 성장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 믹스 개선은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올해 2분기에도 이만큼이 나왔다? 그럼 하반기에도 20% 정도의 ASP 상승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수량도 회사가 꾸준히 하이싱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30% 정도의 해외 담배 성장 나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홍삼 쪽도 국내, 해외 대표이사 각자 체제로 가면서 비용 통제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홍삼도 매출은 부진했지만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했다는 점 2분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부문의 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반기 지금 3천억의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팔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을지로 타워와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매각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 여력, 자사주 매입 정책이 또 한번 발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걸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뉴스도 많이 접합니다. KTNG는 또 얘기는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가려진 기업이어서요. KTNG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도 들어있는데요.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프레시웨이는 유일하게 이제 3분기 정책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소비 쿠폰이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외식 쪽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외부 이동의 어려움도 있었고 집합금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외식보다는 오히려 약간 사재기 수요로 쓰이면서 장보기용으로 쓰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40% 이상 외식으로 쓰였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 수혜는 이제 식자재 유통,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CJ 프레시웨이 실적의 3분기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해 있었던 병원 파업 때문에 부진했던 급식 쪽의 요인들도 이제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서 프레시웨이가 상반기까지는 좀 고생을 했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또 온라인 식자재 유통업에 대해서 이쪽 산업 성장에 대해서 뭔가 그림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쪽 오늘 마침 조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삼양식품에 대한 궁금증 다각도로 봤고요. 그 밖에 또 KTNG, CJ 프레시웨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위원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